안녕하세요, 바이크존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린 것 같네요. 그동안 뭐 바쁘기도 바빴고 여러가지 찍어놓고도 편집도 못해서 못 올리고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정보와 영상 공유 드릴 거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헌터는 좀 역대급이에요. 지금까지 저희 바이크존을 통해 튜닝 하신 분들 중에 가장 많은 튜닝을 하셨다고 보여지는, 그리고 실제로 금액적으로도 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신 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일단 외관을 전후 좌우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떤 게 튜닝이 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이제 좀 뜯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위에서부터 한번 올라가 볼게요. 위에 보시면 보통 버커버스터 거 핸들가드를 많이 하시는데 이번은 지타 핸들가드를 하셨어요. 지타 핸들가드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대구공돌 메탈까지 이렇게 같이 장착을 하셨고, 사실 이 부분은 그냥 되지가 않고 좀 개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도 장착을 하면서 좀 어려움도 있었고, 좀 이 볼트도 좀 따로 구해가지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요렇게 그래도 설치는 가능하다는 게 중요한 거고, 지금 지타 핸들가드에다가 강성으로는 뭐 최고라고 쳐지는 지타 거고요. 핸들가드의 강성으로는 최고입니다. 그리고 장착성도 굉장히 좋고요. 모양도 이쁘고, 요 앞쪽에 플라스틱 판넬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또 옵션으로 끼울 수 있도록 이렇게 홀이 나 있습니다. 요거는 추후에 또 옵션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일단은 가드까지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메탈, 대구공돌 메탈, 그 옆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A1의 열선, 이미 겨울을 대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손실해온 곳이 있으시다고 벌써 A1 열선을 같이 장착을 하셨고, 그 옆으로 가볼까요? 열선은 아시겠지만 5단계 한번 보여드릴까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메모리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썼던 온도를 기억을 하고요. 꺼진 상태에서 1, 2, 3, 4, 5 이런 색깔로 온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운행을 하시다가 껐다가 켜게 되면은, 이렇게 켜게 되면은 마지막 썼던 이렇게 5단으로 작동이 되고, 이걸 끄고, 지금 같은 여름에는 필요가 없겠죠. 날씨가 아직은 따뜻하니까 끈 상태로 3초 이상 유지하시다가 껐다가 켜게 되면은 켜지지 않는 이런 메모리 기능이 들어가 있는 A1 열선 장착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면은 빅바이크라는 곳에서 나온 이거 핸드폰 거치대인데, 이거는 12V 사용을 하는 거치대입니다. 그래가지고 5V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충전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충전 빠른 거를 원하시고, 요즘에는 핸드폰들도 용량들이 커지고 화면을 또 낮에는 밝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찾으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지금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거는 릴레이를 꼭 걸어달라고 권장을 합니다. 이 용량을 좀 많이 빼서 쓰다 보니까 릴레이를 안 걸고 하게 되면 충전이 딸리거나 다른 곳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에 릴레이까지 걸어가지고 장착을 한 상태고, 그 밑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타 일자 스트럿바, 핸들바 있습니다. 요거는 좀 의견이 분분하세요. 요렇게 하나 끼우는 방법, 또 하나 더 끼워가지고 2단으로 두 개 끼우는 방법. 두 개가 아니죠. 실제로 요거는 두 개가 모양은 그렇지만은 실제로 하나고요. 요쪽에는 요 똑같은 게 두 개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하나. 장점과 단점은 요거를 하나 끼웠을 때는 요렇게 밑으로 좀 깔아앉는 위치가 가능하시고, 요거를 두 개를 끼웠을 때는 얘가 좀 요렇게 올라와가지고 요렇게 위쪽으로 올라오는 그 높이 조절이 좀 뭐 사용하시는 분들에 따라 가지고 하나를 끼우든 두 개를 끼우든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 요거는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린 영상에서 조금 좀 편집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조만간 완벽하게 제타 스트럿바를 끼울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또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 앞쪽으로 똑같은 지타
지타의 윈드스크린 라지 사이즈입니다. 자, 필름은 주인의 몫으로. 자, 아직 출고 전이니까 주인분께서 베껴주시는 게 낫겠죠. 지타 라지 스크린, 요거는 많이 보셨던 거라 뭐 익숙하실 거고, 우측에 비상등도 마찬가지로 비상등 또한 이렇게 잘 개조가 되어 있고, 엔진 스톱 스위치는 킬 스위치로 가능도 하지만 킬 스위치 용도를 사실 잘 쓰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킬 스위치가 있는 거 자체에 뭐 고마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없다 보니 일단은 공스위치로 남겨놨고, 나중에 뭔가 필요할 때는 스위치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배선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비상등 스위치 우측 뭉치에 들어가 있고, 그 핸들로 이렇게 쭉 타고 오다 보면은 여기 피아 안개등 스위치 보이시네요. 피아 안개등 스위치는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레드일 때는 꺼져 있는 거고, 눌러서 초록이 되면 켜집니다. 요것 또한 이따가 전체적으로 꼈다 해가지고 작동을 보여드릴 거고, 자, 좀 이번에 희한한 게 있어요. 여기 메타를 보시게 되면 지금 비상등을 끄고요. 메타가 기존에 오프미드 거를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타케가와 겁니다. 타케가와 메타고, 타케가와 거 또한 지금 이렇게 디자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겼지만은 기아, 변속 나오고 나머지 RPM도 표현이 되는 메타이고요. 타케가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엔진 코크 쪽으로 온도 센서가 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유온 센서까지도 같이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거. 근데 지금 현재 오프미드 것도 유온 센서가 발매가 됐습니다. 따끈따끈해. 엊그저께 발매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또한 저희 쪽에 입고가 돼 있고, 기존에 오프미드를 장착하셨던 분들이 나는 경고등 뜨는 거 싫어, 유온 센서도 제대로 쓸 거야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게 되면 저희들이 또 유온 센서 장착을 할 수 있도록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타케가와 메타 지금 보시면 디자인적인 차이가 있고, 타케가와 거의 좀 장점이라면 장점인 게, 한번 해볼까요? 요 메타 조작부가 이렇게 따로 있게 되는데, 요거를 길게 누르고 이렇게 있다 보면은 이게 변합니다. 변하게 되면은 그 변하는 시점에 A1 1단계죠. A2, A3로 가고, A3가 뭐냐? 자, 요거는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요거까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나요? 메타 판넬의 색깔이 계속 변합니다. 자, 한번 세볼까요? 아까쯤에 제일 처음에 있던 게 화이트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덟 가지의 컬러로 세팅이 가능하다는 게 요 지금 타케가와 메타의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기능적으로도 뭐 비슷은 합니다만 몇 가지 회사가 추구하는 바가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좀 사용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타케가와 메타에 대한 설명 뭐 간단하게라도 좀 드리고, 좀 신기하죠? 처음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좀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좀 특장점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밑으로 내려가면, 자, 센터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흔한 우일 거, 그리고 그 밑으로 보면 그 우일 엔진 가드에 그 다음에 피아 안개등 옐로우, 요거는 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자, 앞쪽으로 와서 한번 보실까요? 앞쪽으로 오시게 되면 여기도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앞쪽에 특이한 게 뭐냐, 지금 혼다 순정 프론트 캐리어, 그리고 여기에 지금 지크래프트의 라이트 커버인데, 지크래프의 라이트 커버가 사실 이렇게 달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요게 원래는 요로 지나가는데 지금 결국은 센터 캐리어하고 겸용으로 설계 자체는 안 되는데, 저희 쪽에서 이렇게 중간에 좀 개조를 했어요. 개조를 해가지고 볼트서부터 좀 개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좀 멋스러움이 더 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순정 프론트 캐리어만 달았을 때 뭔가 야성미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긴 한데, 그거를 이렇게 지크래프트 앞에 라이트 커버로 좀 커버를 할 수 있는 모양이, 디자인이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밑에 알존의 혼다 엠블럼, 요거는 필수죠. 요거 빠지면 되게 밋밋해요. 그래서 알존의
요 엠블럼은 강추드리고, 그 옆으로 보면은 블랙박스도 보이네요. 지원의 지원 프로, 지넷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국내 기업이죠. 지원 프로까지 이렇게 전면부에도 굉장히 많은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보이실까요? 헌터커브 타시는 분들이 가장 좀 고민을 하시는 것 중, 걱정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튜브 타이어라는 거죠. 차의 특성상 온로드, 오프로드를 겸하도록 설계가 돼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스포크 휠을 채택을 하게 됐고, 스포크 휠에 튜브 타이어를 낄 수밖에 없는 그런, 물론 고급 사양으로 가면은 원래 순정도 스포크 휠에다가 노즈보드 나오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스포크 휠을 순정으로 채택이 되고, 그 스포크 휠 때문에 튜브 타이어를 낄 수밖에 없어서 어디 장거리 여행이라든가 뭐 어디를 도심을 주행 중에도 펑크가 났을 때 굉장히 좀 힘든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것들을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온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가네샤라고 하는 회사의 제품이고, 가네샤의 노즈부 스포크 휠이에요. 지금 모양을 보시면은 만듦새는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블랙, 골드, 뭐 레드, 블루, 뭐 여러 가지 색깔은 나오는데 블랙으로 그냥 튀지 않게 블랙으로 장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같이 껴지는 타이어는 온로드, 오프로드를 같이 겸용하실 분들한테 좋은 타이어예요. 맥시즈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맥시즈라는 회사에서 나온, 여기 보이시죠? 요 타이어. 요 타이어는 지금 순정에서 10mm 업이 된 타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10mm, 뒤어 같은 경우에는 10mm 업이 돼가지고 그 타이어 폭도 굉장히 좀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죠. 요렇게 돼 있는데, 요 앞에 프론트, 리어 다 똑같이 가네샤 휠이 들어가 있고,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요거가 이제 되게 조그만하게 여기만 순정은 쌓여져 있는데 요 캡까지 같이 제공이 되는 제품입니다. 휠을 구매하시게 되면은 저 디스크 판넬 캡까지, 오프로드 타시는 분들한테는,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진드기나 흙이 많이 묻어요. 그래가지고 저런 디스크 판넬 커버 같은 거 하나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저렇게 또 장착이 됐고요. 밑으로 내려가 스텝 한번 볼게요. 스텝을 보시게 되면 요거는 순정 사양인데요. 순정에서 나오는 접이식 브레이크 페달입니다. 브레이크 페달이 순정 같은 경우는 고정, 원래 나왔던 순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순정의 옵션 순정을 말씀드리는 거고, 원래 차에 나오는 순정은 이게 고정식이죠. 그래서 이건 꺾임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프로드 주행을 하거나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돌 같은 거에 치게 되면은 그 브레이크 페달 자체가 꺾이거나 부러져 가지고 운행이 어려운,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벗겨지기 때문에 설령 그런 상황이 와도 그거를 이제 운행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금 안심이 되죠. 반대쪽 같은 경우에도 체인지 레바, 기아 체인지 페달 같은 경우에도 프론트 쪽이 원래는 고정이지만 이렇게 꺾이도록 되어 있는 페달입니다. 요것 또한 같은 역할이 되겠죠. 기아를 밟았고 시트가 내려갔을 때, 아니면 돌불이 걸렸을 때나 벽에 긁었을 때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운행이 더 가능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가지고 리프트를 띄워서 뒤쪽을 한번 더 살펴볼게요. 뒤쪽에 또 뭔가 반짝반짝거리는 것들이 있네요. 중량 사이드 스탠드. 중량 사이드 스탠드는 많이들 보셔가지고 아실 거고, 이 사이드 스탠드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세워보면 요 원래의 사이드 스탠드하고 중량 사이드 스탠드하고의 어떤 세웠을 때 안정감은 비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캠핑 다니시거나 뒤쪽에 통을 다루셔가지고 그 통을, 무게를 지탱하셔야 되는 분들은 필수 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것 또한 일전에 소개해드린 바가 있어가지고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체인 보이시죠? 골드 520, 일본의 모토라인에서 출시한 520 체인 세트입니다. 모토라인 체인 세트. 요거는 지금은 처음에 나왔을 때는 모토라인 보이시죠? 소기아, 대기아 체인 세트로 돼 있고, 520 X링, 오링이죠? 오링 체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짜로 수명 또한 길지만 메인터넌스 주기도 길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주행이나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은 강추드려요. 정말 메인터넌스가 1000km 이후부터, 1000km 정도에 한번 체인 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1000km 지나고부터는 정말로 오랫동안
그 상태를 유지하고 간간히 체인 루브만 뿌려주시면, 이렇게 메인 스탠드 세워놓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체인 루브만 뿌려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여행 중에 체인의 늘어남에 대해 가지고 걱정을 안 하시는, 진짜 긴 시간 주행을 하실 때 꼭 필요한 필수템. 그리고 주행감도 더 좋습니다, 순정보다. 아무래도 체인에서 받쳐주는 힘이라든가 그런 소음 같은 것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 또한 안정감이 되죠. 그 위쪽에 달려있는 건 체인 커버는 헤어라인, 스텐 헤어라인 들어간 모터라인의 체인 커버, 세트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 디자인적인 부분이, 기능적인 부분이 아니라 디자인적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디자인을 추구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이것도 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투라텍, 정확한 영문 표현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투라텍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영문으로 읽자면은 뭐 투어라텍이 맞는지 투라텍, 어쨌든 투라텍이고, 요거는 원래 요 헌터커버용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원래 헌터커버용으로 나온 게 아닌데 지금 요거를 좀 달고 싶다고 요청을 주셔가지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게 브라켓이라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브라켓을 만드는 게 진짜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쪽 뒤쪽에 판넬 다 맞도록, 그 다음에 이 뚜껑이 열려야 되는데, 뚜껑 열리고 한번 안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품이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셨고, 차주분께서 요렇게 열쇠로 열고 요렇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떨어지지 않도록 요렇게 걸쇠가 있죠. 안쪽에 공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여행을 계획하셔서 요거 좀 탄탄한 튼튼한 통을 원하셨는데 디자인적으로도 괜찮고, 근데 요 안쪽에다가 공구를 어느 정도 넣어갖고 다니시면서 장거리 여행 시에 바이크에 혹여라도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직접 간단한 정비를 하시려고 이렇게 좀 단단한 통을 원하셔가지고 이렇게 됐고, 이 브라켓 또한 이렇게 흔들어도 될 정도로 단단한 두꺼운 철판으로 해서 특별히 제작을 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원래 지금 우리나라에 출시된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넘버 플레이트에 옆쪽으로 꺾여가지고 반사판이 없어요. 근데 요 반사판을, 이거 일본에서 출시된 JA55거 반사판을 갖다가 요렇게 장착을 해가지고 이 옆에 지지하는 곳을 한 군데를 더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조금 위치는 틀리지만 요 반사판까지도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3접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안정감이 좋고요. 철판의 두께를 굉장히 두껍게 썼기 때문에 요것 또한 뭐 브라켓으로서 굉장히 훌륭하고, 여기다가 무게 있는 짐, 공구를 넣으신다 했기 때문에, 공구를 넣으면, 공구라는 건 쇠로 되어 있고 무게가 나가겠죠. 그 무게에도 버틸 수 있는 브라켓을 제작을 하느라고 요거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제작이 돼가지고 장착이 돼 있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보이시네요. 기내 거고 후방 카메라. 그 다음에는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가지고 위쪽에 있는 내용들을 살짝 보면은, 이것들은 이제 아시는 것들이라 뭐 크게 저희들이 설명드릴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는 요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혼다 순정이고 타케가와 시트, 타케가와 시트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걸쇠 2개만 풀면은 그냥 빠지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도난의 우려도 있지만 뭐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나라니까 그럴 일은 없고, 짐을 실을 때는 요거를 빼가지고 탈착을 해놓고 여기다가 짐을 가로로 길게 캠핑용품을, 텐트라든가 의자 이런 것들 쭉 굉장히 많이 실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아직은 안 달았지만 통을 다실 예정이고, 이거는 우일의 리어 캐리어죠. 우일 리어 캐리어 튼튼합니다. 여기다가 통을 다셔가지고 자잘한 것들은 통에다 넣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자면은 버너라든가 뭐 그릴, 뭐 여러 가지 접시, 뭐 숟가락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잡다한 것들은 통 하나 이쁜 거 다셔가지고 이 안쪽으로, 그 다음에 긴 것들, 텐트부터 이런 것들은 요즘에는 방수 가방들도 굉장히 좋은 게 많이 나와서 큰 방수 가방에다가 넣고 하나로 넣어도 되고, 따로따로 해가지고 묶을 수 있도록 요렇게 지금 요거를 설치를 하면서도 끈을 묶을 수 있도록 여기다 좀 간격을 드린 거예요. 이거를 처음에는 딱 붙일까 하다가 그렇게 되면은 캠핑이나 다닐 때 여기서 끈을 묶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끈이 들어갈 수 있는 간격을 줬고, 이 제품은 지금 뭐 정상적인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이 제품 말씀드린 거예요. 투라텍 거, 뭐 개조가 필요하다는 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장착된 거는 얼추 설명드린 것 같은데, 자, 가지수로도 상당하죠. 가지수로도 지금 거의 한 20가지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제품이고, 오토바이를 좋아하시는 분이라 뭐 진짜 금액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긴 없지만 오토바이 가격 이상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오토바이 각 부분의 제품들이 좀 비싼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지금 헌터커브 스페셜 튜닝 아니면은 끄당판 이렇게까지 표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전국적으로 헌터커브 좋아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튜닝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요 차량도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오늘 소개를 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